네, 안녕하세요. 카드메 포스트비 대표 연결원입니다. 이번 시간에 TS137 모델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지체크 카드 단말기입니다. 이 단말기는 최근에 출시된 단말기고요.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쪽 왼쪽에 보시면 멀티패드가 있죠. 멀티패드가 그 모든 카드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NFC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여기 애플페이 로고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뒷면을 이 부분에 터치를 하게 되면 삼성페이 결제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 결제도 가능하고요. 멀티패드가 있으면 좋은 점이 바로 뭐냐면요. 바로 여기에다가 카드를 고객이 직접 투입을 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가 고객의 카드를 만질 필요가 없이 결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단말기는 카드를 두 군데 투입을 해서 결제할 수가 있는데 본체 이 부분에다가도 카드를 투입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TS137 카드 단말기는 이지체크 카드 단말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가맹점 수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단말기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그만큼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단말기는 키인 결제까지 가능한 단말기입니다.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입력을 해서 결제하는 키인 결제까지 가능한 단말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단말기 본체 TS137 본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모습은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죠. 그리고 고급진 이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측면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측면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화면이 이렇게 고객을 향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카드 결제하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게 카드 결제를 할 수가 있겠죠. 화면 자체가 고객을 가맹점주를 향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편리성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쪽을 보여드리면 자, 여기에는 전원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원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전원 케이블이고 랜선입니다. 랜선은 여기에 투입을 해서 여기에 연결을 한 다음에 인터넷 공유기나 모뎀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노란색 케이블, 이 케이블은 바로 섬양 패드 케이블, 멀티패드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말기가 TS137이 좋은 점이 바로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면 카드를 여기에 투입을 해서 결제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카드 결제를 많이 하다 보면 이 리더기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기만 이렇게 교체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이 리더기가 고장나면 단말기 전체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리더기만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꽂는 것도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원위치하게 되면 자,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카드 투입은 여기에 카드를 투입하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도 홈이 있잖아요. 이건 마그네틱 결제할 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그네틱을 여기에 그어서 결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화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빛 번짐이 거의 없기 때문에 LCD 화면이 정확하게 보이죠. 숫자와 글씨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 업체명이 여기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랜이라는 건 뭐냐면 랜선으로 연결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 나와 있고요. 7월 6일입니다. 일요일 8시 53분이고요. 그리고 AS는 저희 사무실 번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현재 날씨도 나와 있는 31도씨입니다. 그리고 구름 많음 이렇게 내일 현재 날씨와 내일 날씨도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버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은 자, 이쪽에 보시면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버튼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현금이라고 쓰여 있죠. 그리고 신용 버튼을 통해서 키인 결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취소, 정정 버튼이 있고요. 취소할 수도 있고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제한 내역을 취소할 때 또는 숫자를 정정할 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입력 버튼 여기가 있고요. 그리고 지운 버튼은 종료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에 보시면 정산이라고 있을 텐데 정산이 여기 있죠. 매출을 집계할 수 있습니다. 일별 집계도 가능하고 기간별 집계도 가능하죠. 자, 그리고 TS137이 좋은 점 뭐냐면 이번 달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에 조회 버튼이 있습니다. 7번 문 옆에 조회 버튼이 있는데 여기 부가세 참고 자료를 한 게 있습니다. 4번을 눌러보면 직접 팩스 발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번 달에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카드 매출과 현금 영수증 발행 매출을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죠. 국세청에. 그럴 때 주로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담당 회계사무소가 있을 겁니다. 회계사무소에 카드 매출과 현금 영수증 매출을 보내야 되겠죠. 자, 그전에는 카드 단말기 업체에 부탁을 했었지만 이제는 그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직접 조회 버튼 눌러서 부가세 참고 자료를 눌러서 팩스 발송을 하게 되면 끝이 나는 거죠. 이런 기능도 TS137에는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단말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드 결제를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투입할 수 있겠죠. 이렇게 투입하면 결제금을 누르라고 되겠습니다. 결제금을 눌러주면 되겠죠. 3,000원 해볼까요? 금액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결제가 되면서 용지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용지가 출력이 됐습니다. 카드 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 멀티패드에 카드를 투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멀티패드는 고객을 향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직접 여기에 카드를 투입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먼저 고객이 카드를 여기 멀티패드에 투입하기 전에 멀티패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멀티패드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이쪽에 보시면 4번 버튼 옆에 신용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되겠고 결제받을 금액을 한번 눌러볼게요. 52,000원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부 결수란 카드를 넣어달라고 하죠. 카드를 투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드를 이때 고객님에게 투입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할부 결수란 멘트가 나오죠. 이때 고객께서 일시불 거래를 원하는 경우에는 어떤 버튼도 만지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그냥 입력 버튼만 누르면 할부 일시불로 거래가 되는 거고요. 3개월은 3을 눌러준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면 3개월로 거래가 됩니다. 3개월 한번 거래해 볼까요? 자, 그러면 서명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고객이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객이 서명을 하게 되면 화면에도 고객이 서명하는 표시가 납니다. 이렇게 해서 서명을 해봤습니다. 자, 결제를 해봤죠. 52,000원짜리 결제를 했고요. 그리고 3,000원짜리 결제를 했습니다. 두 장의 카드를 결제를 했기 때문에 취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고객이 멀티패드에 카드를 투입하기 전에 멀티패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4번 옆에 신용 버튼 눌러주시고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신 다음에 입력 버튼, 이때 카드를 투입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상태에서 이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아이폰을 갖다 대면 애플페이 결제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면 삼성페이 결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또 여기에다가 QR코드를 여기에 스캐너에다가 갖다 대면 바로 QR 결제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자, 멀티패드를 통해서 카드를 투입하거나, 자, 멀티패드에 삼성페이 결제하거나 아이폰을 통한 애플페이 결제하거나 QR 결제를 할 때는 반드시 멀티패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여기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취소 버튼 여기 있죠? 자, 주황색, 노란색 버튼입니다.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입니다.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고요. 방금이 아니고 그 이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신용 취소에서 취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취소 한번 눌러볼까요? 자, 52,000원입니다. 그리고 승인 번호가 나와 있죠? 확인하셨나요? 입력 버튼 눌러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입력 버튼. 자, 서명을 해달라고 하죠. 사인패드에 서명해 주세요. 그러면 고객이 서명을 다시 하시면 취소가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52,000원짜리 취소가 됐네요. 마이너스 52,000원이죠. 자, 그 다음에 처음에 결제했던 금액이 3,000원짜리가 있었죠. 요거 한번 취소를 한번 해볼게요. 취소 버튼 여기를 눌러주시고, 이 경우는 직전 취소가 아니고 직전 거래 취소가 아니고 그 이전에 거래한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이번 신용 취소에서 취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카드를 다시 투입하면 되는데 이때 만약에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입력을 해서 취소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가 있으니까 한번 넣어볼까요? 카드를 여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넣어보면, 자, 이렇게 카드를 집어넣었을 때 그 카드의 거래 내역을 불러오게 되어 있죠. 3,000원짜리 맞죠? 승인 번호가 표시가 되어 있고 결제 날짜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1번 선택.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 1번 취소 진행. 그러면 취소가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취소되었습니다. 마이너스 3,000원.
자, 카드를 결제를 하고 취소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이제는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 두 가지를 다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면 되겠죠.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요. 자, 아이고. 자, 준비됐죠? 단말기에다가 여기 있죠. 삼성페이 결제하는 스마트폰 뒷면을 이 카드 투입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 보십시오. 바로 결제 금액 눌러 달라고 뜨죠. 결제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삼성페이 결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결제됐죠? 취소해볼까요? 취소는 취소 버튼. 자, 방금 전에 결제한 거니까 직전 거래 취소. 4,000원 맞죠? 자, 입력 버튼 눌러서 취소 진행. 자, 이제는 자, 멀티패드에다가 여기 있죠. 스마트폰 뒷면을 이 부분에 터치하게 되면 삼성페이 결제와 취소가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멀티패드를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죠. 자, 4번 버튼 옆에 신용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신용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십시오. 자, 다시 삼성페이 결제 준비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8,000원 결제받을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이때 스마트폰 뒷면을 여기 이 부분에다가 터치를 합니다. 떼볼게요. 바로 자, 삼성페이 결제가 다시 한번 떼볼게요. 자, 결제가 됐죠? 자, 이렇게 삼성페이 결제를 해봤고요.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버튼. 방금 전에 결제한 거니까 직전 거래 취소 1번 8,000원 승인번호. 자, 이렇게 해서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QR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QR 결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QR코드 결제 방식은 여러분들 아시죠? 카카오페이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가 QR 결제를 통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웹카드 결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 신한카드 웹카드가 있죠? 눌러보겠습니다. 자, 신한카드 웹카드도 삼성페이를 통해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QR 결제를 통해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비밀번호를 누르게 되면 QR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고객은 결제 준비가 됐죠. 자, 그러면 가맹점주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신용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신용 버튼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십시오. 25,800원. 그 다음에 입력 버튼. 이때 QR코드를 여기에 터치하면 됩니다. 읽혀볼게요. 이렇게 읽혀보면 자, 읽혀보면 바로 결제가 진행이 되죠. 영수증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 스마트폰에 문자 알림이 떴죠. 25,800원이 결제가 됐다라고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노란색 버튼이죠. 직전 거래 취소니까. 자, 1번입니다. 25,800원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결제 취소가 됐죠. 이게 바로 QR코드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방금 제가 보여드린 QR코드 결제 방식은 웹카드였습니다. 웹카드와 같이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하고 취소할 때 사용하는 그 방법들이 있죠.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하고 취소하는 결제 방식이 바로 카카오페이, 방금 보여드린 웹카드, 그리고 제로페이, 네이버페이가 바로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은 카드가 아닌 고객 중에서 현금으로 지불을 하고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분들에게 해주는 게 바로 현금 영수증 발행인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3번에 현금이라고 되어 있죠. 3번 버튼 눌러주시면 자, 첫 번째는 소비자 공제로 발행할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사업자 증빙으로 발행할 수가 있는데 소비자 공제 같은 경우는 고객의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한 그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유형이고요. 사업자 증빙 같은 경우는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등록해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유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실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고객이 매장에 오셨습니다. 이 고객께서 현금으로 3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을 했고요. 본인의 스마트폰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이때 고객이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을 입력하십시오. 3만 원. 그 다음에 자, 아이고 자진 발급을 눌렀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건 자재말급이 아니죠. 제가 버튼을 잘못 눌렀네요. 자, 자재말급 하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금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자, 소비자 공제죠. 휴대폰 번호 등록을 통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니까 소비자 공제입니다. 1번 눌러주시면 되겠고, 이때 식별번호가 떴습니다. 이 상태에서 고객님에게 휴대폰 번호 등록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객이 이렇게 휴대폰 번호 등록을 하겠죠. 그 다음에, 자, 판매 금액이 얼마였나요? 3만 원이었죠. 자, 그 다음에 입력 눌러주시면 바로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됩니다. 자, 현금 영수증 발행을, 자, 이렇게 해서 3만 원짜리 현금 영수증 발행이 됐고요.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취소할 때는 여기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현금 영수증 취소가 4번에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되겠고, 자, 소비자 공제로 발행했나요? 사업자 증빙으로 발행했나요? 그렇죠? 소비자 공제로 발행했으니까 1번이겠죠. 다시 한번 휴대폰 번호 등록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고객이 이렇게 휴대폰 번호를 등록할 겁니다. 그 다음에 확인. 자, 이때 바로 휴대폰 번호를 등록했더니 그 휴대폰 번호로 발행했던 현금 영수증 내역이 뜨죠. 7월 6일 날 3만 원이라는 현금 영수증 발행을 했다. 그리고 승인 번호가 나와 있죠. 확인하셨나요? 1번 선택.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승인 번호와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을 확인하시고 1번 취소 진행. 거래를 취소할 거니까 1번이겠죠. 그러면 취소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직전 거래 취소. 자, 현금 영수증을 제가 거래 옵션에서 영수증 전표가 출력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금 전표를 예로 해야 되겠죠. 네, 그럼 이제 현금 영수증 발행했을 때 영수증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죠. 현금 영수증 크게 두 가지로 발행할 수가 있다. 첫 번째는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발행하는, 자, 소비자 공제 현금 영수증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고객의 휴대폰 번호가 아닌 사업자 번호를 등록해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유형인 사업자 증빙 현금 영수증 발행 유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폰을 바로 이 NFC 기능이 있는 이 부분에 터치를 하게 되면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데요. 먼저 아이폰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4번 옆에 있는 신용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십시오. 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이때 아이폰을 여기에 터치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바로 애플페이 결제가 되면서 용지가 출력이 되겠죠. 자, 4,580원 결제가 됐네요. 취소 한번 눌러볼게요. 취소 버튼.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 취소할 때는 직전 거래 취소입니다. 1번이고요. 4,580원입니다. 그리고 승인 번호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취소가 진행이 됩니다.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키인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인 결제는 이쪽에 보시면, 자, 신용 버튼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5번 있네요. 5번 부가 1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5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키인 결제는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결제하는 게 키인 결제입니다. 자, 신용구매 눌러주시면 되겠고,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십시오. 그 다음에 카드 번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카드 번호 16자리를 정확하게 눌러주시고요. 제가 임의적으로 카드 번호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에 유효기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유효기간을 눌러주시면 바로 키인 결제가 진행이 될 텐데, 제가 임의적으로 카드 번호를 눌렀기 때문에 결제는 되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키인 결제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TS137 모델은 저희 업체가 지금 현재 이지 체크 카드 단말기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카드 단말기라고 보시면 될 텐데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 품격 있는 단말기 TS137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 동영상 더보기란에 저희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결제 링크를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